네, 안녕하세요. 성우의 부동산 일기입니다. 지금 이제 종부세가 올해 상당히 많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 이제 1세대 1주택자로 특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는 특례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해요? 아니면 특례 신청 안 하고 그냥 부부 공동명의로 있는 게 유리해요?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컨대 뭐 젊은 부부고 아파트 산지 얼마 안 됐어요. 고가 아파트긴 하지만 젊은 부부가 아파트 산지 얼마 안 돼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 이거는 답이 쉬워요. 그냥 공동명의로 있으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공동명의로 있으시게 되면 제가 종부세 찾아놨는데, 공제액이 아내 9억, 아내 6억, 남편 6억, 12억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과세표준도 줄어들고, 또 공시가의 2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남편 2분의 1, 아내 2분의 1, 또 6억, 6억 빠지고, 총 12억 빠지고, 그리고 과세표준이 줄어드니까는 세율도 더 낮아지고요. 여기 보면 세율 3억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세율도 작아지고. 다만 이제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건데, 고령자 공제는 여기 나오고, 장기보유 공제는 여기 나오죠. 15년 이상 되면 50% 받을 수 있고, 이제 70세 이상이면 40%,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차피 젊은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 못 받는 거고요. 만 6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유기간도 얼마 안 된 거면은 장기보유 공제도 못 받으니까, 당연히 공제액이 큰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는 게 유리한 게 확실하고, 또, 예컨대 뭐 강남 아파트 만 70세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15년 이상 보유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은 공제액은 6억 이어서 단독명의인 11억보다 1억 더 많이 빠지지만, 그렇지만 공제액이 15년 이상 갖고 있었고 만 70세 이상이시라면은 무려 두 개 합하면은 여기 보면 40%, 50%에서 90%지만 최대가 80%니까 8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볼 것도 없이 그런 경우라면은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하셔야 돼요. 특례 신청이라는 게 여기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10조의 2항이죠. 납세 의무자는 당해년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된다. 이게 이제 홈택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애매한 경우 있어요. 예컨대 부부 공동명의로 예컨대 뭐 한 남편 또는 아내 명의가 한 만 60세 겨우 넘은 경우, 하지만 보유기간은 5년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는 공동명의로 하면은 좋은 점은 6억 빠져서 12억이 빠지고, 12억이 빠지니까 과세표준이 줄어드니까 세율도 작아져서 종합부동산세가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말하는 고령자 공제랑 보유기간 공제를 못 받죠.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고령자 공제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이 10조의 2의 2항에 따라서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면 이 고령자 공제랑 보유기간 공제는 받을 수도 있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6억 빠지는 게 아니고 총 12억 빠지는 게 아니고 11억밖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커지고 세율은 올라가고. 그럼 어떤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앞서 말한 아예 오래 보유한 70대 노인 부부 공동명의나 아싸리 그냥 얼마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혼부부 그 공동명의는 답이 확실한데, 그냥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1주택 신청하면 되고 이 신혼부부는 그냥 공동명의로 있으면 돼요. 근데 애매한 사람들은 확인해야 돼요. 뭐가 더 싸고 비싼지. 근데 신문 같은 데 보면 홈택스 들어가서 비교해보라고 나와요. 근데 홈택스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셔갖고 제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세금 모의 계산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고 그러면 들어가면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이라고 나와요. 여기 간이세액계산에서 2021년 귀속분이니까 올해죠. 여기 들어가시면 보통 주택이니까 주택, 여기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있는데 우리는 주택이에요.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기 들어가요. 그러면 공시가격, 제가 여기 용산 해링턴이라고 옛날에 이제 막 그 용산 참사 났던데 1층에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드려보면, 예컨대 여기 해링턴 같은 경우가 43평, 48평, 뭐 57평, 39평 이렇게 있는데 48평 같은 경우가 뭐 24억 7,2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평균적인 공시가거든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24억 7,200만 원. 네, 이렇게 하고
조정대상 지역 내 당연히 여부, 그렇다. 그리고 재산세 감면 여부, 부. 재산세 감면 되는 경우가 보다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을 할게요. 등록하기 누르시고 보면 24억 7천만 원, 7,200만 원 나와 있죠? 그러면 1세대 1주택 여기서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비교하고 싶잖아요. 내가 특례 신청했을 때랑, 그러니까 여기서 10조의 종합부동산세법 10조의 2에 여기서 특례 신청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뭐가 더 나한테 유리한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이니까 이건 여로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여부, 공동명의로 클릭을 하세요. 공동명의로 클릭을 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시 지분율이 높은 사람, 예컨대 뭐 남편이 60%, 아내가 40%면 남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선택할 수 있고요. 2분의 1, 2분의 1 지분이면 부부 중에 아무나 선택하면 되고요. 닫기 누르고 공동명의하고 생년원일 예컨대 한 62세 정도로 해볼게요. 예컨대 뭐 58년생 하고 하면 만 62세. 그러면은 여기 고령자 공제에 올라가 보면은 62세니까는 공제율 100분의 20% 공제받을 수 있죠. 그 대신에 보유기간은 애매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유기간 공제는 따로 없는 걸로 제가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홈택스를 가야죠. 네. 그러면 만 62세 됐고 취득일자는 그냥 작년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보유기간 0년이니까 여기서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보유기간 공제는 하나도 못 받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컨대 뭐 50% 보통 50%씩 많이 하니까 아내 50% 남편 50%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본인으로 해서 간이세 계산하기 딱 누르면 세액 계산하셨습니까? 나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그러니까 신청을 한 거예요. 부부 공동명의인데 지금 부부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저는 특례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10조의 2항의 2항 10조의 2의 제2항에 따라서 특례 신청을 하면 한 경우가 이거예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된 거죠. 보면은 24억 7,200만 원 그대로 다 되는 거 공시가가 공제액은 11억. 왜냐면 그 1세대 1주택은 11억 공제거든요. 원래 9억 공제였는데 11억 공제로 최근에 늘어났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과세표준 바로 나오고요. 세율 나오고요. 블러블러 해서 재산세 낸 거는 똑같이 재산세나 종부세나 둘 다 보유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낸 거는 종부세에서 빼줘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900만 원 나오고 근데 고령자 공제가 20%예요. 20%. 이거 곱하기 0.2 하면 딱 이게 나와요. 그래서 고령자 공제를 빼주고 왜 0.2를 하느냐? 여기 나오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62세니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공제율은 100분의 20이죠. 이렇게 해서 빼면은 장기 보유는 없고요. 5년 이상이어야 돼요. 장기 보유는. 여기 보시면은 장기 보유는 5년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야 되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950만 원이고 만약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미적용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부부 공동명의로 냅둬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과세표준이 반으로 줄어들죠. 24억 7,200에 반이에요. 그리고 공제액은 대신에 11억이 아니고 6억 빠져 총 12억이 빠집니다.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똑같고요. 과세표준 나오고 세율이 줄어들죠. 왜? 과세표준이 작아지니까 세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율이 줄어들고 재산세 공제 전 재산세 공제하고 산출세액이 이만큼인데 세액공제는 하나도 못 받죠. 왜?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도 납부할 세액 다 계산해보면 300만원, 300만원 정도 나오고 더하면 620만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유리한 거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미적용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공동명의로 냅두면 600만원 내는데 괜히 잘못해서 아까 10조의 2의 2항에 따라서 공동명의 특례 신청하면은 950만원 내는 거, 330만원 정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애매한 경우에는 꼭 이거를 활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내가 신청을 할지 말지. 오늘이 24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잘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성우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